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농업정책과 지도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김사수님, 예, 잠깐만 이제 의원님들이 이제 다 질의 많이 하셨는데, 자 이제 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거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이 하나가 있죠. 네. 이 목적이 혹시 소장님 목적이 어떻게 되죠?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영 조례 보면은 기본적인 네. 목적은 이제 농업 경쟁력을 말 그대로 이제 높이고 이제 우수 농업 인력을 이제 양성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그러니까 저희 조례 보면 있습니다. 이제 1조가 이제 목적을 보면 우수한 농업 인력을 육성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시 농업 경쟁력 제고 기금 이한 이제 기금이라 한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목적을 뒀는데 이게 지금 만들어진 연도가 어떻게 되죠? 설치 연도가 보니까 이게 설치 연도는 뭐 하여튼 1996년 예. 제정하고 뭐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20년도에 개정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목적대로 지금 이 기금 운영이 좀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그 농업인들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거는 맞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가격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도모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라 저희들을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 충분하게 이제 어떤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을 빌려줌으로써 그분들이 어떤 그런 그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농업 경쟁력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언급을 좀 드린 건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저희 조례 제정한 거 13조를 보면 지원 대상 사업이 보면 한 1항에서 9항까지 농업 생산 유통시설 지원 사업하고 농특산물 육성 사업, 농촌 체험 관광마을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역개발 계획에 확정된 사업, 해외 농업 연수 사업, 원료 농산물 매입 자금, 농업 경영 자금, 뭐 그밖에 질병 뭐 재난 등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기본적으로 지출이 융자성 사업비하고 예치금, 특히 이제 융자성 사업비 쪽으로 많이 좀 분포가 돼 있어요. 다른 건 없고. 그럼 이제 금융회사나 똑같아요. 솔직히 이제 빌려주고 이자 저리로 받고. 이게 과연 이 목적하고 맞는 기금을 운영인가라는 그거를 좀 제가 한번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맞습니까? 지금 당초에 이제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전체는 현재 다뤄지고 있진 않고요. 네. 기금 이제 융자 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원료금 매입 자금하고 아까 이제 경영 안정 자금 그런 부분들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이자라든지 예치금까지 할 수 있는 이제 소모성 사업은 이제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사업 이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체험 농장 경쟁 제고라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농장에서 그 융자금을 받아서 시설 개선한다든지 그렇게 신청을 하면 될 텐데 현재까지는 주로 이제 농가들이 주로 그런 분야에 신청을 해서 그런 분야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024년도 기금 조성 예정 뭐 운영 그 금액을 운영 계획을 보면은 뭐 여기 응급복구용 장치 임차, 뭐 설해 예방,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그리고 아까 지금 총액이 얼마예요? 저희 기금 총액이 지금까지 뭐 조성한 거요. 예, 조성- 조성한 거 출연금으로 조성한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이죠. 근데 네. 거의 이제 한 6, 70억 정도가 아마 융자성으로 해서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그 정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융자성 사업으로 해서 나간 게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그 선정해 가지고 나가시. 인원은 한 1년에 한 60 내지 70명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21년도 뭐 22년도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경영자금으로 해서 뭐 29명에서 41명 뭐 한 그 정도 나가는 것 같고 원료 농산물 매입 자금이라고 해가지고도 나가는데 그 내용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시요? 원료 이게 농산물 이제 단기간에 1년 단위로 해서 원료 RPC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 원료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단기성으로 해서 돈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단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 융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농어촌 진흥기금 어떤 성격을 조금 많이 저희들이 빌려와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 조성은 좀 일반에게서 그때그때 말 그대로 이 필요할 때 이 관련된 목적에 부합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기금 조성을 하는 건데 너무 좀 획일적으로 하나의 특정 사업에만 집중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 과연 존속성이 있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솔직히 이렇게 계속 나간다고 하면 이거 뭐 저기 뭐 대출해 주는 거 농업에서 대출해 주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 아까 이제 해외 연수와 빼고 뭐 특별하게 사업을 하시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 기금을 계속 유지를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가 이 정도의 금액을 보니까 계속 적정한 금액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이게 이제 그 재해나 이런 걸 이제 입고 그랬을 때 그 농업인들은 굉장히 돈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발판이 없습니다. 사실 은행에서 막 빌려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분들이 진짜 어떤 육성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은 정해져 있는 목적 사업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거는 프리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열어놨기 때문에 농업 경영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프리하게 열어놓기 때문에 농업인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분들한테 뭐 항상 평가도 좋습니다. 이거는. 일단 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융자에 대한 부분 선정 기준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현황도 있을 거고 그거를 좀 제출을 좀 저한테 좀 해주시고요 전반적인 거 그거에 관련된 거를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목적이 농업인 전체 평택 권역에 있는 전체 농업인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정 뭐 어디에 특정돼서 너무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소규모 농업인들한테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융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농업인인데도 불구하고 농지가 없으면 담보대출이 안 되고 그럼 뭐 기금 조성이 솔직히 돈 부유한 대농한테만 국한돼 가지고 형성된 기금이라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퇴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편 타당성하고 형평성을 맞게 기금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좀 이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짜 아까 목적대로 농업 인력을 육성하려면 그 육성 사업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좀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경쟁력 있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금이야 뭐 당연히 세워서 운영하는 건데 더욱더 좀 세심하게 좀 운영 계획을 좀 세우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청년 농업인들이나 이런 육성 사업 자체도 좀 네. 저희들이 좀 뭐 스마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예, 김산수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에 농업인 농정참여 및 교육훈련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요구액으로 이제 3,334만 원 책정을 해주셨고요. 내년 요구액이죠. 올해는 지금 3,23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23년 본예산 사업 설명서에 보면은 지금 요구액으로 4,206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24년도에 보면은 이제 3,234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뭐 추경에 혹시 뭐 반영이 돼서 삭감이 된 건지 다른 쪽 그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이게 좀 명확히 표기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거든요. 4,200이라는 게 어디 나와 있는? 여기 23년 본예산 여기 사업 설명서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24년도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이 사업 설명서에는 지금 4,206만 원으로 이제 요구액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별도 살펴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횟수도 줄고 인원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즉 근본적인 우리 소장님께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의 횟수가 뭐 전년보다 뭐 준 경우는 없는데요. 당초에 이제 조례라든지 그 정했을 때는 이제 뭐 그거보다는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례를 개최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보통 1회나 2회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이 맨 처음에 질문 드린 것도 그 23년 본예산 금액이 틀린 것도 이게 뭐 심의회에서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중간에 만약에 이게 줄어들었으면은 그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뭐 이런 그 업무 보고라던가 아니면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도 항상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농촌 봉사활동 지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22년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이제 올해도 했습니다. 지금 청부급 한 곳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그 농민회나 이런 단체들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저 뭐 농업정책과에서 어디를 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그분들하고 해서 일감들을 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전년도에 일했던 데하고 아마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참여학교들 보면은 뭐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있고 뭐 동아리도 있어요. 지역에서의 그 대학에서의 그 농활 그런 프로그램은 없는 건가요, 혹시? 뭐 일단 저희들이 따로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거는 확실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향후에 한번 저희들이 이제 뭐 평택대학교라든가 한경대학교 쪽에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봐서 농활이 가능한지 우리 농업인 단체들하고 한번 매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학교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농활도 뭐 대학교뿐만이 아니고 뭐 고등학생도 있고 그리고 가족 단위로 농활을 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서셔가지고 많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도 보면 지금 한 곳에만 지금 해당이 돼 있는데 얼마든지 자체 프로그램으로 만드셔가지고 연결을 시켜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이제 농촌에 이제 그 체험 활동을 하면서 농업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직접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다양하게 이제 장소도 정하고 했을 텐데 단지 이제 그 농민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홈이나 뭐 낫 같은 거 그런 장비들만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4페이지에 생명농업센터 운영관리 쪽으로 가볼게요. 청사내부 유지관리비에 항상 그 작년에도 있었었는데 그 4D하고 VR 보수 쪽에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사용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올해? 뭐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 어쨌든 4D하고 VR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VR 같은 경우도 중학생들이나 타고 그러면 움직이다 보면 아무래도 고장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4D 같은 경우도 영상에 이제 저희들이 뭐 각종 회의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움직이다 보면 그 이제 뭐 에러 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뭐 매년 이제 관리비는 이제 들어가는 그 회의 이게 때마다도 이 4D 쪽 그거를 아니 이제 작동시키신다는 그런 거는 얘기인가요? 회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4D 영상을 한번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가끔 이제 저희들이 틀어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한번 이 그 상영 횟수라던가 이거 좀 한번 통계를 좀 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저희도 그때 한번 그 체험을 잠깐 하기는 했었지만은 약간 좀 싱크가 안 맞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적재적소에 그 효과를 나와야 되는데 좀 약간 엉뚱한 곳에서 이렇게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좀 박진감도 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좀 아직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 보수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제 좀 많이 시민들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횟수가 그러니까 일반 회의에만 그 귀속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보수하는 비용에는 좀 많은 돈이 들어가는 데 비해 활용도가 이게 적다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산의 낭비성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좀 있으시면은 하셔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9페이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인데요. 이거는 올해부터 주민 참여로 바뀌었네요. 내년부터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자체 사업으로 해서 2천만 원이 23년도에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 바뀐 거죠?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신규로 예. 이제 온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2천만 원 예산 들어서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성격이 다릅니다. 달라요? 예, 예.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가루쌀 재배단지 지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았어요. 이 가루쌀에 대해서.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 가루쌀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그 부에서도 미래 비전 선포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나 이제 도에서 좀 이제 앞으로 그 이 가루쌀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가는데 혹시 지금 시의 자체 사업으로 배정을 하셨는데 이게 도비나 국비 쪽으로 이게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현재 이제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같은 경우는 국비로 이제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들은 내려오고 있고요. 네. 다만 평택시 같은 경우는 가루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재배 안전성에 대한 아직까지는 새로 나온 쌀이다 보니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농가들 참여도가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시 이제 벼 재배 면적 감축 목표가 농림부에서 내려온 게 한 387헥타 정도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가능하면 가루쌀로 대체를 하려고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농가들이 요 그 쌀 재배에 대해서 좀 호감도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금을 저희가 지급해서 농가가 기존에 이제 밥쌀용 쌀 재배하는 거하고 소득 수준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로컬푸드에서 그 지역에 있는 SPC 그 기업하고 업무 예, 예, 협약을 예. 했었습니다. 이제 평택에 이제 그 쌀을 이용한 이제 그 제품 지역 특화 상품 개발을 하는 그런 업무 협약을 맺었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이 가루쌀이 이제 그 원재료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가루쌀은 이제 기존의 그 습식 건조한 쌀가루보다는 그 활용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단가 그러니까 쌀가루하고 밀가루하고 단가 차이만 좀 낮출 수 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업무 협약도 맺었는데 이런 그 지원을 통해서 그런 우리 시만의 이제 고유의 상품을 개발하는데 당연히 가루쌀이 들어가면은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 기업하고도 뭐 얘기를 해보셔야겠지만은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쌀도 우리 지역 쌀까지요 다. 그럼 이제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지역 특화 상품 같은 경우는 우리 쌀, 우리 지역의 쌀이 그러니까 100% 지금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었나요? 아니 현재는 이제 관내 기존의 밥쌀용 쌀을 가지고 습식 이제로 쌀가루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기술복과장 얘기한 거는 현재 이제 정부에서 가루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매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요거에 대한 성과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충분히 이제 관내에서도 이제 소비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38페이지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이거는 제가 좀 표기가 잘못된 건지 23년도에 똑같이 이제 45억으로 되어 있는데 23년도에는 지금 1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 이게 사업이 조금 네. 그 사업 자체를 다 이어받은 게 아니라 좀 지금 현재 그 2024년도 예산에 보면 여기 농로포장에 한 작년에 농로포장으로 하던 게 5억, 그다음에 용배수로 사업을 하던 게 45억, 그다음에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했던 게 10억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겁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다 통합이 돼가지고 45억 가지고 전체를 농로포장도 하고 용배수로도 하고 농촌 생활환경 정비도 하고 그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정보 지원 167페이지에 지금 PC 유지 보수비인데 연식이 얼마나 됐나요? 지금 40대 교체 예정이신데 지금 현재 PC 그 유지 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것 네네네.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보화 교육장에 PC가 지금 한 40대 넘게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한 40대는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구입 연도가 언제쯤? 후임 연도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이요? 예, 3년에서 5년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매년마다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 쪽으로 지금 유지 보수로 들어가시는지 부품 교체인가요? 아니면은 PC 전체 교체인가요? 아니면은 일부 이제 부품도 있고요, 네. 프로그램도 있고, 예, 그 부분은 발생되는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스마트 농업인 SNS 서포터즈는 지금 그 포스팅을 어디 쪽으로 자체적으로 블로거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평택시 블로그 통해서도 이게 저기가 되나요? 평택시 블로그를 통해서는 하지 않고요. 자체 이제 그 이만 이제 서포터즈들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하고 이제 그분들 농장 팸투하면서 포스팅한 내용들을 그 이제 유튜브에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그 팸투어 한 건 저도 그 내용은 봤었는데 그 뒤에 이제 그 블로거님들이 올리신 글은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파워블로거 분들이신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에 대해서 좀 저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들어가서 좀 확인 좀 해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축산반려동물과로 넘어갈게요. 201페이지에 말벌 퇴치기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이긴 한데 이건 제가 뭐 다른 여기 축산반려동물과에서도 이제 그 양봉 사업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있긴 한데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시의 양봉 농가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죠? 통계상으로는 116호에 예. 11,798 봉군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벌 같은 경우는 뭐 평택뿐만이 아니고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워낙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벌 분포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알 수가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 현황은 조사된 예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피해 말벌로 인한 피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그 말 그대로 조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조사된 사항은 없고요. 예, 그 말벌 퇴치 이것이 서양벌에 보면은 날라와서 저기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숫자적으로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 양봉농가에서도 이제 오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쫓아내고 포획틀을 네. 설치해서 유인틀로 해갖고 요게 이제 그 퇴치 작업 유인틀 그 포획 장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몇 개를 봤었는데 이제 말벌 이제 퇴치하는 그런 영상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가 그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좀 느껴져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에서 그냥 피해가 얼마나 되는가 좀 이게 산출이 가능하면은 나중에 좀 데이터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근데 좀 말벌- 어렵긴 하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214페이지의 사슴 경쟁력 강화도 좀 여쭤볼게요. 양록 농가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금 양록 농가는 지금 네 농가가 있습니다. 네 농가의 인공 수정 요게 이제 우수정액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산출 내역에서 그 증감사유 보니까 신청자 부재에 따라 이제 그 양록기자재 지원 중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동 같은 양록 사업이 지금 이제 사양 산업입니다. 이제 거진 양록을 하시는 분들이 전에 한 20여 분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네 농가 정도 남아 있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암놈에 인공 수정 저기 하는데 그 수요가 없어 갖고 좀 줄인 겁니다.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죠. 이제 앞으로 더 이분들이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그게 이제 조금 더 하면은 아주 지금 더 계속 사양 산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36페이지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작년 행감 때 이제 이 열린문화교실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제 그 테마파크도 이제 조성 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인구도 증가세에 있고 그리고 시에서도 이제 그 중점 사업으로 이제 하는 만큼 좀 그 문화교실이라는 명칭보다 이제 페스티벌로 해서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내년에도 그냥 이 상태로 지금 가시려고 하는 거죠? 내년에 예산을 좀 올렸었는데요. 네. 신규 사업 저 예산 편성 규정에 따라서 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올렸다가 저기 감액이 되는 바람에 똑같이 내년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좀 추경이나 뭐 할 수 있으면 여건이 되면은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교실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몇 년부터? 요게 3년 차입니다. 3년 차죠? 예. 그러면은 참여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은 이것도 문화교실 참여 기수대로 이제 10명씩 해갖고 하기는 그건 똑같이 5기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청 앞에서 이제 문화교실 열었을 때는 그때는 한 200~300명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거진 호응도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워낙 긴축 재정 때문에 이제 그 예산을 자체적으로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이제 테마파크 조성에 맞춰서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서 제가 말씀드린 그 페스티벌을 이제 연계해서 시작을 다시 하시면은 좀 괜찮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뭐 열린문화교실 뭐 행사 잘 해주시고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도 또 그것 때문에도 저희가 그 비교견학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좀 모든 반려인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 수반되면은 기획을 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뭐 잠깐 저기 추가 경정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 좀 드리면 지금 사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좀 보면은 세출 예산을 보면은 이 기정 뭐 1,510억 정도 1,510억 492만 4천 원에서 뭐 1,491억 9,541만 3천 원 정도는 약간 좀 1.2% 정도 좀 감소했는데요. 이 감액한 내역을 좀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이제 특히 이제 많이 감액된 부분을 보면은 농지위원회하고 구내식당 요 두 가지가 이제 크게 한 30% 이상으로 이제 감액을 하셨어요. 이제 농지위원회를 잠깐 보면 기본적으로 거의 뭐 한 1억 가까이 감액을 하신 것 같아요. 전체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국외 읍면하고요. 그다음에 시위원회가 있는데
전체 이제 그 24회를 풀로 다 이제 가동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 달에 2번씩 이제 개최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전부 개장을 해놓고 나중에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지금 감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감한 거고요. 이거는 어차피 법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우지 않을 수도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농지법 개정에 의해서 이제 위원회 설치가 전년도인가요? 전전년도인가? 언제부터 이게 좀 이 개정이 진- 되는 바 지난해부터 운영이 된 지난해, 겁니다. 전년도부터 이제 개정이 되는 바람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위원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예산을 어떻게 이제 사업 저기를 하느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럼 이 산출하는 거를 내역을 어떤 식으로 산출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적으로 지금 그 할 수 있는 게 한 달에 2번씩 하면 24회잖아요. 전체 10개 위원회가 운영하게 되면 그거를 곱하기 해서 전체적으로 그 인원수 전체 인원이 다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산출한 겁니다. 그 위원회에 이제 소속된 위원들이 다 그렇죠. 풀로 다 나왔습니다. 예, 읍면동에 위원회에 있고 나름대로 거기서 위원회가 열리면 이제 그걸 갖고 산출하셨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됐든 위원회가 열리려면 거기에 대한 심사 대상 건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부동산 거래에 관련돼서. 그거는 이제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들어오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는 전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처음에 기본적으로 한 3억 2천 정도 세웠다가 1억 정도 감액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2024년도 1억 1,75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더 디테일하게 세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동산 거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평택의 지형을 보면 이 거래 제한을 좀 묶어놓은 데가 많아요. 평택 같은 게 수용된 데도 많고 그럼 기본적인 농지의 거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전체 면적의 거래 제한 그다음에 이 거래 제한된 데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보면 그 추이가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거래에 대해 퍼센티지가 나오면 어느 정도까지 추계하는데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한 1억 정도가 감액이 됐으니까 한 이 정도 되겠다라고 해서 그냥 세워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되게 요번에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2억 1,750만 원 세웠지만 이거보다도 한 1억 5천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솔직히 열리는 게 한번 보면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건데 그거를 좀 더 산출을 좀 기본적으로 어차피 관계 부동산 거래든 뭐 도시계 뭐 거의 농지 관리는 것도 여기서 하시니까 그런 거를 잘 기반을 해서 산출하면 더 효과적으로 디테일하게 이 선정할 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더 예측하기도 더 편하고 그런 거를 좀 잘 일단-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워낙 위원님들이 이제 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한번 42페이지 5성 강변점 한번 그거 사업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거 좀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5성 강변 경관 농업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게 아마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됐죠 이 사업을 한 지가?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년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 그때 형상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처음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3년간은 사실 이 땅 심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식재를 해놓고 사실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일몰 사업으로 집어넣었다가 그 코스모스가 마지막에 굉장히 잘 펴가지고 시민들 반응이 좋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시 연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작년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는 뭐 기억이 확실히 나니까요. 위치적인 거하고 이게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혹시? 일단은 잘 되고 나면 저 확장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더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언제까지라고 정해놓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얘기 드리냐면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 지금 저기 황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 축산 농가인가 뭐 거기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가 위치가 뭐 어딘지 아세요? 오성누리 광장 말씀하시는 누리강정 조성원 예. 사업 부지에 지금 공사하고 있죠. 거의 이제 뭐 예, 다 그렇습니다. 매입되고 네네. 그 바로 옆에가 거기에요. 지금 이 길게 위로 논 쭉 올라가 있는 데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예, 그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이거를 2억 얼마씩 세워가지고 10년이면은 20억이면 땅을 매입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도 저기 얘기 드렸을 때 이 사업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저 오성 누리광장이 저기 4만 평이에요. 4만 평.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 그 바로 옆이에요. 그 모양도 우위로 나오는데 농지고 여기 농업기술센터잖아요. 농지를 보호하고 더 이렇게 누리광장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옆에 그 잠깐 코스모스 피운다고 그게 이게 맞는 사업일까요? 2억을 계속 매년 소진하고 아까 얘기했어요. 전시성 뭐 이런 거 굳이 지향하고 제대로 대한 사업을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지. 그 옆에 있는 사업을 그거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언제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답변이 과연 이 예산 편성하는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좀 얘기 드립니다. 일단 평택은 특별하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아니, 이제 그건 농- 알아요. 네. 갈 데 없는데 누리광장 지금 거의 주성 단계잖아요. 거의 거기에다가 478억을 쏟아붓는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요. 지금 4만 평을 그 바로 옆에다가 길게 코스모스 뿌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이거 시민들이 당연히 가실 데 없으니까 당연히 조성을 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오성 강변이든 그쪽을 조성해가지고 당연히 그 주변이든 평택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당연히 맞죠. 근데 이 사업의 목적은 안 맞는다, 솔직히. 그것도 거의 다 논으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분들 가구에 쫙 해가지고 매립해가지고 네 필지 다시 필지에다가 코스모스 뿌리고 매년 그거 없어지는 그거를 과연 지금 얼마가 없어졌어요? 한 4, 5년만 돼도 10억이 벌써 소진된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아까 이은하 의원님이 전시성이나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런 얘기는 하실 거예요. 근데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화면만 봐도 그 넓은 걸 지금 조성해서 다 펜스 쳐가지고 지금 공사하려고 준비하고 지금 아마 거의 수용은 토지 매입은 된 것 같고 일부가 아마 재결이 들어가서 공탁 아마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추진 거의 뭐 공사 착공 단계인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1, 2년만 있으면 거기가 개장이 되잖아요. 저 사업하고는 좀 배치되죠. 따지고 보면. 그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오히려 더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은요. 거기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일부러 일정 부분 더 확장하는 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소풍공원이든 공원에 대해서 일부러 확장하는 거는 맞아요. 거기가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게 하고 하려면 점점 확장해가지고 제대로 만드는 게 맞는데 지금 뒤에 이 화면을 보세요. 지금 이 사업하고 거기하고 일자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게 맞는가? 누가 봐도 이제 지금 현재는 저런데 그 앞쪽으로 해서 더 확장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누리광장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 2억씩 계속 투자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계속 코스모스 뿌려가지고 이 사업이 맞습니까? 일단 이거는 제가 좀 저기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농업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민들을 위해서 모든 예를 들어 지원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여기는 과가 지원이나 이런 게 보조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원래는 이제 국가 정책상 어차피 많기 때문에 지원도 많고 도비도 많고. 근데 이제 이 의원님들이 언급을 하셨겠지만 이게 무조건 국도비를 받아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국도비 받았다가 없어지면 우리가 다 떠안고. 근데 해다가 또 멈추면 안 되고. 근데 불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사업 편성할 때 그거를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시더라고요. 농민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사업을 제대로 정리를 할 건 정리하고 제대로 지원할 건 지원해줘야 되는 전체적인 이런 걸 갖고 편성을 해줘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진짜 대동소이해요. 별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대로 가요. 그냥 그 금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갖고 편성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아까 얘기하신 게 제일 많이 나온 게 아까 뭐 축산 반려동물과 같은 경우도 말산업하고 말산업 청년 인턴 취업 같은 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평택 관내에 없어요. 거의 한 군데나 있을까 말까. 거기에 무슨 청년 인턴 취업을 시키고 뭐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뭘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도 어떻게 보면 폐지 조례로 좀 밟아야 될 것 같고 평택시 같은 경우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승마 체험 같은 경우도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거는 지역마다 특성이 틀려요. 말이 많이 육성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과연 되는데 그거를 갖고 차라리 편성을 안 하고 그 돈을 갖고 차라리 체육시설에다가 더 편성을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낫죠. 그런 거를 조금
작은 금액이지만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편성하는 게 더 낫고 농업 관련된 걸 다른 정책을 피는 게 낫고요. 사업도. 그래서 이런 게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아까도 저기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보편 타당성도 안 맞고 형평성도 안 맞고 효율성도 안 맞고 이 말 이거 뭐 몇 학교에다 의뢰해가지고 당연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녀들 이거 돈 있어야 해요. 이거 자부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세우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제 대부분 이제 기본소득도 마찬가지고 농가 도우미 뭐 여러 가지 청년 농업인 이런 지원 사업도 적절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고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특히 농업 기술센터가 제일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좀 세밀하게 저도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이 사업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진짜 생각을 잘 갖고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특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가. 일단 뭐 또 추가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잠깐 좀 정해 좀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